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판다스를 이용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 재구조화라는 부분이고요. 자, 파일 다운로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일단 뭐냐면 똑같은 그 아파트 저희가 어제 했던 아파트 데이터인데 제가 좀 쪼개놨어요. 그래서 일단 받아주시고요. 일단 저는 받아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를 하나 새로 열었어요. 재구조화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은 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예시용 데이터는 그 어제 받았던 학생 시각화용 학생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student underbar v2. 자, 학생 데이터죠. 자, 여기서 데이터 재구조화라는 건 뭐냐면 구조를 다시 바꾼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이드 폼이라는 게 있고 롱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와이드는 넓은 거고 롱은 긴 거잖아요. 그래서 와이드 폼은 칼럼이 엄청 많은 걸 와이드 폼이라고 하고요. 칼럼이 엄청 많은 거. 롱폼은 이렇게 행이 되게 많은 거. 롱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롱폼에 속하죠. 자, 그래서 와이드 폼을 롱폼으로 바꾸거나 롱폼을 와이드 폼으로 바꾸는 게 재구조화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와이드 폼이냐 롱폼이냐를 꼭 이렇게 무조건 칼럼이 길고 칼럼이 뭐 로우보다 길고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어떤 정보가 칼럼으로 길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내가 취합해서, 왜냐면 우리가 이 판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행 단위로 많이 연산을 하잖아요. 근데 칼럼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중요한 정보가 칼럼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 판다스의 기능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컬럼에 최적화된 연산이 있고 로우에 최적화된 연산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로우가 아니라 컬럼으로 되어 있으면은 로우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죠. 그 반대도 가능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법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풀어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와이드를 롱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점수를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게 이제 칼럼 형태로 과목이 나열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과목이 3개이긴 한데 과목이 더 많아지면은 국영, 수, 사, 과 해서 칼럼이 점점 많아지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 국어, 영어, 수학을 칼럼을 하나에 다시요. 여러 개의 칼럼으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컬럼으로 쫙 묶어서 합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칼럼에 있는 요 칼럼이 구조가 이렇게 데이터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야 되나? 그죠? 요게 구조를 나타내잖아요, 칼럼은. 그리고 이 칼럼 안에 여러 개 행들이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이 구조를 나타내는 칼럼을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슉 흘러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어가 칼럼이 아니라 국어라는 게 데이터가 돼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행으로. 왜 흘러 들어간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함수 이름이 멜트예요. 진짜. 녹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구조라는 거 여러분 구조는 딱딱한 거죠. 구조라는 거 말 자체가 딱딱하게 딱 구조가 잡혀있다라는 거는 되게 딱딱한 걸 표현하는데 그 딱딱한 걸 녹여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멜트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컬럼을 녹여서 데이터 행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녹여볼게요. 자, 녹이고 싶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그 초점은 이거란 말이에요. 과목. 그래서 과목이랑 그 다음에 이 과목의 주인들. 국어의 주인은 이 현진이가 68점이라는 국어 점수의 주인이고요. 84점이라는 국어 점수의 주인은 장민동이에요. 77점이라는 영어의 주인도 현진이고요. 97점의 영어의 주인은 장민동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국어라는 거를 행으로 이제 녹이게 되면은 이 국어라는 과목 정보랑 이 국어의 점수인 68, 요 두 개가 하나의 행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가 좀 필요해요. 녹일 대상 컬럼.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할까? 주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가 한국말로 표현하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녹일 대상 컬럼. 저 같은 경우 국영수. 그 데이터화된 컬럼의 주인. 이런 점수들은 어쨌든 학생들의 그 정보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학생을 표현하는 번호인데, 번호만 하면 좀 그러니까 번호 이름 같이 할 거예요. 일단 녹일 대상 컬럼의 원래 값은 국영수 이 원래 컬럼들의 값이 되겠죠. 요 세 개를 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자, 녹인다라는 거는 대상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정하셔야 되는데, 자, 성별, 생년월일, 공부 시간 이런 건 지금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줄일 거예요. 멜트 하기 전에 이렇게 5개만 뽑아 가겠습니다. 됐죠? 자, 해서 요거를 3개의 컬럼을 녹여가지고 데이터로 만들어서 하나의 구조를 잡는 게 아니라 데이터화 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얘네가 어떠한 칼럼에 이 데이터가 돼서 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냥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얘를 풀하고 잡아주고, 자, 얘를 이제 녹일 거예요. 그러면 pd.melt. 자, 얘를 첫 번째로 녹이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 정해주시고,
자, ID 바, ID 베어리어블스 해서 주인이 될 칼럼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학생이 주인이잖아요. 데이터의 주인이니까 학생을 의미하는 번호로 할 건데, 번호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름이랑 같이 보는 게 편하니까 번호랑 이름을 같이 묶어서 할 건데, 일단 번호로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녹이고 싶은 컬럼은 요 세 개죠. 컬럼수. 이렇게 세 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해도 녹습니다. 해볼게요. 잠시만요. 컬럼수가 아닌가? 컬럼수가 아니구나. 자, 요거예요. 밸류 바스. 요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잘 녹았네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라는 컬럼의 값이 어떤 한 새로운 컬럼의 값이 됐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1번 학생의 국어 점수 68점, 2번 학생의 국어 점수 84점, 3번 학생의 국어 점수 63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컬럼의 개수가 몇 개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잘 녹여주시면은 두 개의 컬럼으로 줄어듭니다. 하나는 원래 컬럼이었던 애가 데이터화된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의 원래 데이터 있죠. 원래 값. 녹일 대상 컬럼의 원래 값. 그게 value. 라는 컬럼으로 묶여서 하나의 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variables 또는 value 이렇게 이름을 내비둬도 상관은 없는데 이 이름을 직접 바꿔주셔도 되고 녹일 때 옵션으로 주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df3 해가지고 저장하신 다음에 컬럼명 바꾸는 법 아시죠? 과목이죠? 과목. 이건 점수죠. 플러스가 이렇게 잘 있잖아요. 인메인 뭐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인메인이랑 그 초록색 컬럼스 이거를 그렇지 이거를 붙여야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된다. 여기에 id 좀 봐야 돼요. 바네임. 요거 하면은 요거 이름 다시 지어주는 거고요. 죄송해요. 요거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걸 과목으로 잡아주고 그다음 value name이라고 있을 거예요. 또 요거를 점수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ID 이거 잡아줄 때 주인 잡아줄 때 여러 개 잡아도 됩니다. 번호, 이름. 그럼 당연히 행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죠? 원래 한 사람이 칼럼으로 3개의 과목 정보를 한 행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3개의 칼럼을 녹이다 보니까 한 사람당 그 3개 행이 생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300개가 된 거예요, 로우가. 원래 100개에서.
아니면 1번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3개 행 가지고 2번 학생이 3개 가지고 번호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기 문제요. 지금 과목 수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뭘로 하는 거예요? 네? 소트 밸류를 번호로. 네. 오늘 등록을 했는데. 그럼 이거 지금은 그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물 잘라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이름 안 써. 안 잘라도 그냥 이렇게 나와요. 잘라 상관없어. 근데 제가 필요한 것만 일부러 남겨놓은 거고요. 요거요? 네. 그러니까 녹일 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3개의 칼럼이 이렇게 녹잖아요. 그러면은 이 칼럼이 원래 한 개인데 3개, 그러니까 뭐죠? 행이 한 개인데 부경수 하나의 행이었잖아요. 녹으면서 3개 행이 될 거 아니에요. 왜 3개 행의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아이디 봤어. 이렇게 3개의 칼럼이 있었어요. A, B, C.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건 하나의 행으로 표현되겠죠. A가 1, B가 2, C가 3. 근데 이걸 녹인다라는 거는 A, B, C라는 컬럼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의미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1, 2, 3 해서 원래 여기에 누가 있다고 할까? 철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철수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 행에 이렇게 다 표현이 됐죠. 근데 이렇게 바뀌면은 행이 총 3개가 되잖아요. 한 개에서. 여기 한 개인데 여기 3개가 되죠. 그럼 요거 3개를 누군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다시 하나 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이디어. 이 3개의 행의 데이터의 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일단 점수를 한 컬럼에다 다 모았으니까 전체 뭐 국영수 다 합친 점수 뭐 이런 거 한 번에 연산하기 좀 편하겠죠? 그래서 행 단위 연산에 적합한 게 있고 열 단위 연산에 적합한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항상 정해진 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는 뭐 A 방식으로 수집을 하고 누구는 B 방식으로 수집을 하고 누구는 와이드 폼으로 수집을 하고 누구는 롱 폼으로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중에 붙일 때 여러분들이 롱 폼을 와이드 폼으로 바꾸거나 와이드 폼을 롱 폼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 문제예요. 이따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반대도 한번 해보죠. 이번엔 롱에서 와이로. 자, 반대예요, 이거는. 길게 늘어떨어져 있는 행 단위로 늘어쳐져 있는 거를 합쳐서 와일드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요거는 피봇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PD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환하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 그 자체에다가 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또 핵심 포인트 3가지인데 인덱스가 있고요. 컬럼, 여기가 컬럼 수가 있고요. 밸류수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인덱스가 될 컬럼이고, 컬럼이 될 컬럼. 말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잡아줄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역시 한번 코드를 같이 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뭘 보고 싶냐면, 이게 약간 피봇은 집게랑 좀 비슷하거든요. 집게. 자, 제가 지역별로 국어 점수를 보고 싶어요. 뭐 그룹핑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남녀별로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합쳐야겠죠. 지역별로 합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을 칼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지, 로우로 표현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저는 칼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대전, 뭐 서울,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지역의 범주를 쭉 컬럼으로 나타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국어 점수가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지역의 국어 점수라는 건 결국 지역은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피벗 테이블에서 특정 어떤 밸류를 정하시면 그 밸류는 집계가 됩니다. 집계는 여러분들이 평균으로 정할 수도 있고 썸으로 정할 수도 있고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은 평균이에요. 기본은.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이드하게 지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컬럼이 될 컬럼을 지역으로 잡을게요. 자, 그 다음 값이 될 컬럼. 각 지역의 국어 점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로는 뭐가 나와야 되죠? 원래는 딱 한 줄만 나와야 되죠. 근데 남녀별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행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남자, 여자. 그래서 인덱스는 성별. 이렇게 해서 칼럼을 새로 만들었죠. 한 칼럼이 가지고 있는 범주 값으로 새로운 칼럼으로 만들었어요.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밸류가 기본적으로 그 평균이라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그거 값을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값을 설정하는 건 저 바로 앞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HG 무슨 뜻이죠? 에그리게이트. 집계한다는 네. 여기서 정하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평균. 이거 이제 썸으로 바꾸시면은 합계가 나옵니다. 네. 이게 사이즈인가? 카운트인가? 개수가 나와요. 지역별로 광주에는 광주 학생에 남자가 8명, 여자가 7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국어 점수 말고 수학 점수도 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잘못했죠? 자, 그럼 요번에 한번 제가 참고를 할게요. 자, 일단 밸류는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저는 이게 따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나 봐요.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에 대한 거, 수학에 대한 게 이렇게 따로 나오거든요. 근데 국어는 평균, 수학은 총점 이렇게. CPF 물어보니까 저거를 중괄호 해가지고 HG를 바깥으로 꺼내야 돼요. 뭐죠? HG 가로 HG FUNC 골 윈 이렇게.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이거야? 똑같은 네, 건데? 그리고 바깥에다가 HG를 꺼내야 된다고요. 소괄호와 묶어갖고. 이따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일단 뭐 사용하는 방법은 대충 이렇게 그 원리랑 목적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었고요. 제가 하다가 이렇게 종종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조금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거를 다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대충은 이제 아시겠죠?